안녕하십니까. 무민명리 강의로 오늘은 183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정화에 대해서 천간의 어울림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번 시간부터는 봄철에 대해서 정화가 절기의 어울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정화 네 번째 시간이고요. 봄철의 정화입니다. 봄철의 정화론입니다. 임묘진월의 정화일주는 부모 속을 썩이며 서럽게 태어났다. 봄에 태어난 정화일주는 왜 부모의 속을 썩였을까요? 단순하게 설명하자면은 봄철의 정화는 나무라고 하는 것들, 봄이라고 하는 절기는 어떤 습기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습기가 가득 차 있는 것은 정화가 불을 태우려고 하니 이제 힘이 든다, 이런 말의 설명이고요. 월주는 부모인데 인묘목을 태운다. 어려서 힘들었을 것이다. 습기가 있는 나무를 태우려고 하다 보니 힘들었다. 이런 말이고요. 봄에는 초목이 싹을 발하는 계절이어서 모든 초목이 수기를 압류하여 쓴목이 늘목이 나타나니 타지 않는 쓴목을 태우려 노력하여도 타지 않고 연기만 나는 상황이 되어 서러운 발자다. 그래서 노력한 만큼의 대가가 잘 없다. 을목이 인수이어서 부모에게 잘하려고 해도 잘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 내가 부모에게 불효하든지 부모가 자식을 잘 못되게 하든지 한다. 부모와 사이는 별로일 것이다. 이런 정도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을목이 투관되지 않는 경우에는 을목이 왕성한 계절이므로 애로가 많다. 을목이 투관하지 않아도 굳이 을목의 계절이다 보니 애로가 많다. 물론 여기서 갑이 있으면은 을목도 있습니다만은 갑이 있으면은 훨씬 덜합니다. 갑이 있으면은 그 어떤 을목의 역할들이 갑목을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정화도 갑목을 태울 것이니 화기가 강하게 된다. 이런 말이겠죠. 어려서 위험한 재앙이나 죽을 고비를 많이 넘긴다. 아무래도 어릴 때 이제 불 기운이 약한데 이제 조그만 불인데 어리다는 의미의 뜻은 젖은 나무를 태우려고 하다 보니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 봄철의 정화는 태우기 어려운 순목을 태우려 노력하는 격이어서 연기만 나게 하므로 남이 싫어하는 일, 남이 못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며 브로커 등의 직업으로 삼는 사람도 많다. 봄철에 갑목을 보게 되면 어떨까요? 봄철에 만물이 수분을 머금고 발화하는 계절이어서 갑목이 생목이 되니 땔감으로도 적합하지 않고 동양목으로 사용하기에도 봄철에 어린 나무라 적합하지는 않다. 만약에 이럴 때 갑목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정화에 때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만은 이럴 때는 봄철에 갑목 같은 경우는 물기를 많이 먹으면서 쓰기가 어렵다. 근데 만약에 경금이 투관되어 있다. 그러면은 이 경금을 갑이 제어하겠죠. 이럴 때는 또 아주 귀하게 쓰이기도 합니다. 물론 요거는 상황 따라 조금 살펴봐야 되는 내용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봄철에 갑목은 그렇게 귀하지는 않다. 갑목이 나오면 봄이지만 정화로도 충분히 말려진 나무이므로 베어서 사료할 용도이므로 좋고 더욱이 경금이 투관하면 귀명이 될 것이다. 아무래도 이게 서로 조화로움, 어울림 있는 것들을 바라볼 때 갑목이 있었을 때 봄철이지만 약한데 그래도 나름의 갑목은 쓰임이 크다. 을목이 왕한 봄철에 태어난 경금을 보면 을목의 싹을 잘라버리는 격일 것이다. 그래서 정화한 때 을목은 조금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인수다 보니까. 근데 경금이 나타났었을 때 이 정화가 경금이 을목을 잘라버리게 되니 부모의 인연이 조금 제거되는 경우와 같다. 부모의 인연이 멀어지는 경우와 같다. 연월주에 경신금이 투관하여 있으면 부모가 자신을 낳고 집안이 망한 경우라 볼 수 있으며 일시에 투관하면 자신이 성장한 후에 부모라서 자신이 성장한 후라서 큰 영향은 없다. 그 다음에 병화를 보면은 정화가 봄에 태어나서 병화를 보면은 봄철에 병화가 힘을 얻는 계절이니 정화가 병화의 빛을 빌게 되어 아무리 노력하여도 공이 작고 허망하다. 인기가 있고 인기도 없고 사람들한테 구설만 많이 따르고 태양빛의 영향으로 자기 자신의 역할이 약해집니다. 정화를 보면 땔감은 모두 젖은 나무인데 자신의 화기를 왕성하게 하여 할 때감도 부족한데 비견이 나타나니 더욱 흉할 것이다. 아무래도 좋은 격을 이루고 되면 좀 덜하긴 하지만은 그래도 정화가 봄에 정화를 또 본다. 이런 의미의 뜻은 비견급으로서 자신의 몫을 나누다가 보니 크게 이루기는 어렵다. 이런 말이고요.
무토를 보면 정화가 힘을 잃는 계절인데 더욱이 기운이 설계하니 몸이 허약하고 흉할 것이다. 기토를 보면 정화의 땔감인 간목을 합과하니 더욱 흉할 것이고 경금을 보면 정화의 땔감인 간목을 충하니 흉하다. 물론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정화한테 경금은 분명히 좋은 역할을 합니다. 성기하죠. 정화가 경금을 만나게 되면은. 근데 봄이라고 하는 절기에 봄에 간목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다가 보면은 이 간목으로서 정화의 열기를 돋구어서 정화가 경금을 녹여야 되는데 봄이라고 하는 것은 간목이라도 수분이 충분하게 있습니다. 넉넉하게 있다가 보니 크게 되기는 어렵다. 경금을 보면 녹여서 완성될 기물을 만들려고 하므로 좋으나 만일 을목이 경금 옆에 투가 나면은 을경합이 되어 경금의 작용을 을목이 합구하게 되므로 을목이 나타남을 아주 꺼린다. 경금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좋지만은 주변의 것도 살펴봐야 된다. 이런 말이겠고요. 신금을 보면 완성된 주옥을 상처주니 흉하다. 봄철의 주옥은 적고 약한 보석이다. 을신충의 작용이죠. 그 다음에 을목이라고 하는 것이 봄입니다. 근데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가 보니 일신충의 작용이고 그러다 보니 또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이 정화가 신금을 녹입니다. 그러다가 보니 봄철에 신금은 정화한테 크게 좋은 역할을 하지 않는다. 임수를 보면 허약한 봄철의 정화가 무리에 떠있는 격이니 가정을 돌보지 않고 사기에 빠진 사람이 되기 쉽다. 임수가 나오면은 정이막입이 되어 싹을 발하하려고 노력만 하고 자기 할 일을 하지 못하는 격이므로 도박, 여자 등을 밝히는 사기꾼일 수 있다. 이제 정이막의 작용입니다. 음닉지압이라고 하는 의미의 뜻이고요. 그 음닉지압이다 보니 정화가 자신의 용금 성기하기보다는 너무 합하고 그거에 대해서 너무 합하다 보니 그 자신의 정화의 역할을 못한다. 이런 말의 설명이고요. 개수를 보면 약한 정화의 불을 비가 내려 꺼버리는 격이니 흉할 것이다. 그렇겠죠. 정계충의 작용도 있습니다. 간목, 경금을 용신한다면 귀하게 된다. 그래서 정화가 봄에 간목, 경금이 있으면 귀하게 될 것이다. 을목이 투관했다. 경금을 합과함으로 일거리를 빼앗겨 나쁘게 되고요. 임수가 투관했다. 정이마비 되어 본분을 망각하고 일을 안 한다. 무토를 쓴다. 임수를 막아야 하므로 기토는 아주 흉하겠죠. 타김의 작용이 일어납니다. 경금이 투관하면은 부모를 망친다. 이때 무토, 진토로 목을 보호하면 좋다. 갑경쟁이 투관했다. 귀명으로 모왕자상하니 능소능대하다. 이럴 때는 설명이 필요 없겠죠. 간목이 득왕하니 경금이 아니고 쪼갤 수 없고 벽갑을 못하면은 인화 불능하니 무용지물이다. 근데 간목이 많고 경금이 아니면 이 간목을 쪼갤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갑을 막아야 되고 불을 끌어들이지 못하게 될 것이니 무용지물이다. 이런 말이겠고요. 일파 간목이면은 간목이 하나 깨지면은 무경이면은 비빈즉 요명이다. 하나가 간목이 깨졌고 경금이 없다. 빈궁하지 않으면은 빨리 죽을 것이다. 죽는단 말까지는 그래도 건강하게 장수하기까지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말의 설명일 것 같죠. 그 다음에 인월 보겠습니다. 인월은 간목이 있으므로 경금이 있으면 목을 깎아 정화를 도움으로 대부대기하게 되며 정화의 세력도 강함으로 경임이 있으면 북이 공명한다. 그래서 정화가 인월에는 경임이 있으면은 북이 공명한다. 병임이 있어서 권력을 잡게 되며 병임이 없거나 병이 있는데 임이 없으면은 중상의 생활하기 어렵고 임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개수가 있는데 기토가 있으면은 자수성가로 창험한다. 이제 병은 있는데 임이 없다는 말은 정화도 임무들의 힘을 받는데 임이라고 하는 조우의 작용을 못하게 되면 귀하게 되기는 어렵다. 이런 말이고요. 금수가 없고 전부가 목화면은 염상격이 되어 부기하며 수가 있으며 임이 있어도 정임합이 되어 염상격으로 성공한다. 염상은 좀 많이 살펴봐야 됩니다. 특수 외격들은 특히 조금 이렇게 염상년은 수금의 기운에 아주 잘 살펴야 됩니다. 운의 영향을 크게 받지요. 간목이 원령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모가 왕하다. 그래서 엄마가 모의 기세가 강하다. 그러므로 경금이 아니면은
능히 간목을 쪼개지 못하니 어찌 정화를 인도할 수 있으리요. 고로 경금을 쓴다. 이제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정화에 도움도 되기도 합니다. 간목이 당권하니 경금을 전용한다. 간목의 기세가 강할 것이니 경금을 꼭 써야 된다. 말입니다. 갑이 많은데 경이 없다. 그러면 어떨까요? 너무 빈궁하게 산다 이런 말이고요. 갑이 한 개 있고 을이 많다. 예를 들면은 간목이 당권하는데 경금이 있어야 되는데 갑이 많으면은 경금이 없다. 그러면은 빈궁하게 살고 갑이 한 개 있는데 때로는 을이 많다. 이럴 경우에는 내가 고향을 떠나야 되거나 때로는 처자의 인연이 박하거나 이렇게 기본적으로는 좋다까지는 아니다. 이런 말의 설명입니다. 성격 인수월이면 천덕이 있으므로 천성이 후덕하다. 취미가 고상하며 학문을 즐긴다. 인정이 많고 책임감도 강하고 신앙하면은 군자의 풍을 갖추어 타의 사표로서 손색이 없다. 이렇게 신왕하다라고 말하는데 신학자 같은 경우는 반대겠죠. 인색하거나 좀 폐쇄적이거나 또 남자다운 기질을 좀 선비와 같은 그런 후덕함의 기질을 가지기는 어렵다 이런 말이겠고요. 건강은 사경에 빠져도 쉽게 벗어나며 건강이 악화되어도 구원자는 있을 것이다. 기본적으로 체질은 조금 약한 편입니다. 신약한 사람들은 더욱 약하겠죠. 그것도 살펴봐야 됩니다. 가우는 부모의 덕이 많으며 착한 어머니 밑에서 성장하는 사주다. 간목이 있는데 을목까지 있으면 고향을 떠나 심하게 고생하게 될 것이다. 이거는 아무래도 성장 과정에서 좀 이러저러한 흔들림, 풍파가 많을 것이다. 근데 경금까지 있다? 그러면은 또 그런 역할들은 덜 하겠죠. 을목의 작용을 경금이 잡아주기 때문에 간목의 역할만 오롯이 남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경금은 간목을 상하게 하는 기질은 약하겠죠. 부부는 신약은 부부의 연이 바뀌지만은 신왕은 무난할 것이다. 관성, 재성의 기질을 보고 사주의 구성에 또 신약인지 신강인지 어떤 재성의 구기를 봐야 됩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신왕은 무난하다 이런 말이겠고요. 직업으로는 격이 청하면은 대학자, 교수, 문교 행정의 공직자가 될 수 있다. 청탁이 섞여 있다. 그는 아주 청하다를 때야 어떤 걸 뭘 못하겠습니까? 근데 격이 탁한 경우가 많지요. 혼잡한 경우들도 많고 그래서 이럴 때는 혼잡하거나 청탁이 뒤죽박죽일 때는 어떤 공부를 크게 하기는 어렵다. 묘월은 묘목중 묘중 을목이 있으므로 경금이 목을 조각하며 간목이 있어서 정을 도우면 부귀공명합니다. 근데 을목이 투가 나여 을경합하여 금이 되며 금은 화의 제임으로 금운을 만나면 탐욕으로 배가 망신한다. 탐재괴인의 작용이 있겠다. 이런 말의 설명이겠죠. 재를 탐하게 되면 인수가 괴이한 역할 그걸 막는다 이런 말입니다. 개수가 많으면은 무기토가 수를 억제하여 자수성가 하나 토가 없으면은 아부성이 많고 재물을 탐하다가 감옥으로 가게 될 것이다. 월령 을목이 승목이라 정화를 생하는 것이 아니라 상하게 한다. 광채는 나지 않고 연기만 난다. 그래서 꼭 경금이 있어서 을목의 묘월의 작용들을 좀 제거해야 되고요. 간목으로 이제 정화의 뿌리를 삼을 수가 있으면 아주 귀하게 되기도 합니다. 국이 건조하면 월령 을목이 병이 되지 않는다. 경갑이 투가 나면 대기할 것이다. 을경이 투가 나면 탐합하니 무용지물일 것이고요. 그 다음에 대운이 금수로 행하면 가난이 뼈에 사무칠 것이다. 좋지 않다. 이런 정도까지 기억하십시오. 일파 을목하고 불견 간목이면 을목이 하나 깨지거나 간목을 만나지 못하게 되면은 부귀가 없고 탐재하다가 재앙을 초래하며 농교반졸한다. 농교반졸이 뭘까요? 지나치게 재주를 피우다가 오히려 더 못하게 된다. 쉽게 말하면 잔머리 쓰다가 망한다. 이런 말이겠죠. 목국이 돼 있고 경금이 투가 나면 청귀하나 경금이 없으면 일상인이 될 것이다. 묘월 정화가 을목이 있고 경금이 없다면은 의지할 곳이 없고 더욱 가난할 것이다. 이런 말의 설명은 경금의 을목의 흉함들을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화한테는. 그 다음에 성격으로는 자기 고집이 지나치며 타협할 줄 모른다.
겉으로는 유하여도 속으로는 독이 감추어져 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부드럽습니다. 근데 뭐 유하여도 그 속에 독이 있다. 뭐 이거 기억하시는 게 좋겠죠. 마냥 부드럽지만은 않다. 이런 말입니다. 건강, 소화기관이 약하여 고생하는 사람이 많으며 여명은 자궁이나 생식기 질환으로 고생한다. 귀한 가문 출신은 드문 편이며 연월이 삼합이면 혹 귀 출신자가 있을 것이다. 대부분 이제 부모 형제 덕이 없고 뭐 일찍 사회생활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남명은 처와 불화하며 풍파가 많고 여명은 이중생활하는 경우가 많다. 부부의 연이 바뀌지 않으면 극빈하거나 배우자의 병약으로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물론 뭐 모든 묘월의 정화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러한 사람들도 있더라. 뭐 이런 정도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직업은 천격은 소매치기 건달이며 중격은 운수업에 해당한다. 물론 뭐 상격이 되면은 뭐 정치가 외교가 뭐 변호사, 의사, 약사 다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너무 이제 상중하로 얘기합니다만 일반적으로 상격은 조금 드물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음에 진월입니다. 진월은 무토의 세력이 강하므로 간목이 토를 억제하고 경금이 있으면 북이 공명하며 갑경 중 하나가 없으면 중상 이상의 생활을 할 수는 없다. 그래서 갑경은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평범한 일 것이고 둘 다 있었을 때는 귀하게 될 것이다. 뭐 이런 말입니다. 목의 세력이 강한데 경금이 있으면 자수성가하지만은 정화가 더 있어서 금의 세력을 약하게 하면 소시민에 불과하다. 수월 세력이 강한데 인이 천간에 투관하면 거지가 아니라면 단명하며 거지, 단명 이런 거는 그냥 어렵다 정도로 얘기하겠습니다. 토기가 수를 억제하고 정화에 근이 있으면 북이 공명하나 간목이 토를 억제하면 다시 배가 망신할 것이다. 이제 목이 많을 때 갑경 중 하나가 꼭 있어야 되고 이럴 때 이제 갑경 중 둘 다 조화로우면 크다. 뭐 이런 말입니다. 무토가 사령하므로 정화일주가 허약하다. 아무래도 토의 기운이죠. 설기의 기소, 또 상관의 작용도 있습니다. 간목을 써서 도우면 귀격이고요. 경금으로 간목을 쪼개 불태워주면 더욱 묘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뭐 아주 귀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수국을 이루면 요사하거나 이제 신자진 수국 같은 걸 말하겠죠. 그래서 요사란 말은 어려워지거나 흉사합니다. 수왕하면 토가 기쁨이 됩니다. 아무래도 토가 물이 너무 많을 때는 토의 작용도 필요합니다. 무토의 작용 같은 걸 말을 하지요. 수가 수국을 이루고 임수가 투관하면 살중신경하니 요절 흉사하며 무기토가 투관하여 재수하면 천하일품의 대기를 가진다. 물이 많으면은 살중신경은 뭐겠습니까? 살이 과하여 자기의 몸을 상하게 될 것이다. 뭐 이런 말이겠고요. 정화한 때 수국은 편관의 작용, 그 다음에 자주 살의 작용을 하죠. 그래서 요절 흉사한다. 무기토가 투관하여 수를 억제하면은 천하일품의 대기가 될 것이다. 그래서 토가 수가 왕한데 토가 그 수를 제어할 때는 아주 대기한 사주가 될 것이다. 이럽니다. 근데 이럴 때 이제 수가 투관한데 여기 갑이 있다. 그러면 또 갑이 토를 제어하죠. 이럴 때 그냥 평범한 삶일 수 있습니다. 토 왕함이 설기가 심하고 갑경이 투관하면 대발한다. 성격은 예민하고 감수성이 강하다. 지혜가 있고 임기응변에 능한 반면 지구력은 약하다. 이게 상관의 작용이지요. 신약할 경우를 말합니다. 사치와 모양 내기를 좋아하며 고고한 듯하나 도도하기도 하다. 나쁘게 말하여서는 오만방자하기도 하다. 전방지축이다. 이런 말이겠죠. 신흥한 사주 잘 구성이 되어 있으면은 아주 반듯한 전문직이라든가 인격이 고매하고 청렴할 수 있습니다만은 신약한 사람일 때는 잔머리 쪽으로 흘러갈 소지가 많습니다. 건강은 허약 체질이 대부분이고요. 식은땀을 흘리고 과로를 견디지 못하는 체질이다. 아무래도 이제 월지에 등령을 못하다 보니까 신약한 사주가 되기가 쉽습니다. 특히 수왕할 때 더더욱 그렇습니다. 신약한데 신자진 수국이 있다라든가 이럴 때는 더욱 힘들어진다. 이런 말입니다. 본인은 대개 기공자인 척하나 사실은 가문이 시원치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초년에 그저 고생이 많고요. 뭐 평생 이쪽 저쪽으로 떠도는 기질도 있더라. 부부 여명은 90% 이상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상관의 작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관을 극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재성이 득기하면 관과 상관의 상전을 해소하면 어려움을 면하고 행복한 면이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게 진월은 상관인데 상관이 쟤를 상전을 면하게 된다. 뭐 이런 말입니다. 재성이 강해서 상관이 생재하게 될 때는 이 상관이 관을 약하게 하지는 못한다. 뭐 이런 말의 설명인데요. 그래도 뭐 신약하다 보면 상관이 재를 생하게 되면 또 재가 살을 생할 수도 있습니다. 재생살의 작용도 있을 수 있으니 그래도 구성이 잘 되지 않으면은 좀 부부간의 사이는 어렵다. 뭐 이런 정도로 생각하겠습니다. 예능에 높은 재주가 있으며 두뇌가 탁월하며 정신노동 생활한다. 뭐 직업 같은 경우는 재주꾼, 어떤 전문직, 내가 어떤 손재주라든가 수필가라든가 음악가라든가 뭐 무용가일 수도 있겠고요. 구성들에 따라서는 기본적으로는 재주를 부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얘기한다. 뭐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정화, 봄철의 정화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수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